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생물의 다양성에 관해서 같이 공부했습니다. 평형이 유지되는 원리는 먹이 연쇄가 안정적으로 잘 갖춰졌을 때 일어나는 것이고, 그것이 깨어진다면은 생태계가 평형이 깨진다, 그렇게 이야기했지요. 그래서 많은 생물들이 지구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여러 종이 같이 사는 것, 다양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번 시간에는 그 다양성을 있는데 그것이 앞으로 지금 현재도 그렇고 감소되고 있는 추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그리고 대책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물 다양성의 감소 원인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인류 문명이 너무 발달해 가지고 가장 큰 문제가 그런데,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서식지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서식지가 파괴된다는 것은 우리 그 숲을, 나무를 베내는 거 있잖아요. 베내고, 그 다음에 습지도, 갯벌이라든가 습지도 다 매립해서 땅으로 만들어서 뭐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꾸 이렇게 발달하다 보니까 일반 생물들이 살 수 있는 서식지는 자꾸 감소하게 되고, 그 땅이 좁아지니까 다른 생물들이 전부 다 다양성이 생물들이 이제 줄어든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죠. 자, 서식지 파괴가 바로 다양성의 가장 큰 원인이 된다. 자, 지금 이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서식지 면적이 지금 감소가 됐어요. 지금 여기 보면은 보존되는 면적이 100%일 때는 100가지 종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50%로 감소되니까 90종, 그 다음 10%까지 감소가 되니까 반 정도만 살아남는 겁니다. 모두 다 죽었어요. 이렇게 동물이나 그 생물들이 살 수 있는 서식지가 부족하게 되면은 바로 이렇게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서식지 단편화로 인해 가지고 고립화가 있습니다. 고립화, 이거는 철도, 도로, 건설 이런 것을 자꾸 이렇게 땅을 이렇게 가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로드킬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다양성에 또 중요한 감소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여기 그림을 한번 보겠어요. 서식지 면적이 어떤 그 땅이 64헥타르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철도가 났어요. 그리고 도로도 내고 이렇게 나눠지니까 이 지금 서식지 면적이 너무나 줄어들었어요. 지금 34입니다. 이렇게 되면 생물들도 다 못 살아요. 그리고 여기 있던 생물들은 이쪽으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가다가는 도로에서 차에 치입니다. 로드킬을 많이 당하고 있죠. 그래서 갈수록 이 야생동물이라든가 이런 살 수 있는 공간이 생물들이 살기는 너무나 협소한 공간으로 자꾸 변해가고 있다, 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안타까운 상황이 또 있어요. 외래종의 도입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고유종의 지금 서식지를 전부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외래종이 대표적인 것이 뉴트리아. 지난번 같이 한번 영화를 한번 봤죠. 뉴트리아, 그리고 블루길, 그리고 입 큰 우럭, 베스입니다. 베스. 그 다음에 돼지풀. 이런 것이 외부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튀어나가서 적응을 하게 된 그런 케이스인데, 굉장히 잘 적응을 해가지고 이것은 생태계 일종의 교란종이다, 이렇게 지정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개구리는 단계가 뱀 밑에 단계거든요. 뱀. 그런데 오히려 황소개구리는 뱀을 잡아먹고 다른 쥐 같은 것도 잡아먹을 정도로 개구리가 큽니다. 이런 개구리가, 대형 개구리가 나타나는 바람에 온 생태계의 먹이 피라밋이 다 마비가 된 거예요. 이게 바로 교란시켰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 큰 우럭 베스라든가 뉴트리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든지 다 먹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태계가 엉망이 됐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우리나라의 종이 또 미국이나 가가지고 또 이렇게 생태계가 또 교란된 그런 적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자국의 고유종을 보존하는 것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환경에 맞게. 그렇게 해서 이런 외래종이 자꾸 도입됨으로 해서 우리 고유종이 지금 사라지고 있다,
아주 경각심을 가지고 한번 환경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서는 불법 포획과 남획입니다. 특정 종의 개체수가 감소됩니다. 특정 종의 개체수라 그렇다면 예를 들어 가지고 특정 뱀이 몸에 좋다 이래가면 전부 다 뱀을 다 잡습니다. 그러면은 뱀이 없어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 다양성이 엄청나게 파괴가 됩니다. 불법으로 야생동물을 포획하거나 또 너무 많이 잡아들입니다. 많이 잡아들여 가지고 그냥 다 버리는 그런 상황에서는 다양성이 다 파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서 또 중요한 것이 갈수록 큰 문제가 환경오염입니다. 환경오염은 지금 뭐 우리 그 차도 있고 그 다음에 공장의 폐수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그 매연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산성비가 엄청나게 지금 어디든지 공장지대에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토양이 다 산소화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생물 다양성이 또 감소가 되고 그 다음에 중금속이 농축이 되는 겁니다. 요새 뭐 미세먼지 개가 돌아오듯이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 폐수 방류를 잘못해 가지고 거기에 또 중금속이 또 우리 그 몸으로 들어오는 그런 것도 있고 다른 동물들도 마찬가지로 먹고 다 그 죽게 되는 그런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양성이 감소된다. 그 다음에 지구 온난화 이것도 전체 지구 온난화 다 이렇게 이제 올라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모든 생물이 더워가면 못 살죠. 그래서 일반 그 식물의 사과를 갖다가 옛날에는 밑에서 심을 때 앞으로 갈수록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과일들이 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아열대 지방의 과일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또 살게 되고 또 위로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온난화로 인해서 다양성도 감소가 되면서 서식지도 많이 바뀌고 혼란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다섯 가지가 아주 그 문제인데 이것을 보존하려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대책은 이것을 전부 다 보호하면 됩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되죠. 지금 이것을 갖다가 원래대로 돌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겠어요. 보존 대책은 첫째, 서식지를 보호해야 됩니다. 그 종이 사는 서식지, 그것을 특별히 우리가 이제 공을 지정하든지 해서 보호해줘야지 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생태 통로입니다. 우리가 그 개발할 때, 그 길을 내고 개발할 때 너무 그 길만을 생각해 가지고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육지 위로 이렇게 통로를 만들거나 밑으로 동물들이 이동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줘서 동물들이 그 로드킬 당하지 않고 이렇게 움직이면서 살 수 있는 공간을 해준다는 거,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보호구역을 지정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아주 희귀한 그 천연기념물이고 뭐고 중요한 종이 많으니까 절대로 이어는 들어가면 안 되고 포획하면 안 되고 이런 어떤 걸 자꾸 강조를 해서 그 금지시키는 그런 것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환경윤리 인식을 또 시켜야 됩니다. 여러 가지 협약을 자꾸 협약을 맺고 활동을 해서 우리 전체가 공동체다 하는 것, 우리 지구는 하나다, 모든 생명체는 다 귀하다, 소중하다는 것을 항상 간직할 수 있는 윤리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또 종자은행, 우리나라의 그 종자들을 수집하고 보존하는 것, 그것도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는 그러한 방법들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환경 보호를 위해서는 우리가 지속 가능한 발전, 이제 요즘 많이 나오죠. 이게 바로 뭔가 하면은 환경 보호입니다. 환경 보호와 경제 발전이, 경제입니다. 경제 발전이 병행되는 발전. 자, 우리가 ESD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에 환경과 경제가 맞물려 가지고 아주 우리 인간이 편리하면서도 생태를 보호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 발전, 그런 발전을 어떻게 하면 될까? 예로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연연 하청 복원, 콘크리트로 제방을 안 하고 식물 군집을 이용해서 주변을 만들어서 원래대로 자연을 보호하는 방법. 그 다음에 생태도시, 요즘 유명하죠. 사람과 환경이 서로 조화돼서 살 수 있는 아주 그 자연스러운 그러한 도시를 만드는 것, 생태도시. 그리고 태양광 주택 건설, 태양광 에너지를 이용해 가지고 주택을 건설하는 그런 방법들이 전부 그 지속 발전 가능한 발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탄소 녹색 성장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런 그 생태 관련해서 녹색 기술과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이용해가지고 온실 기체 발생량이나 환경오염을 감소시키는 그런 것에 우리가 또 역점을 두고 생각해 봐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지금 여기 그림에는 뭔가 하면은 생태 통로입니다. 밑으로 지금 도로가 지나가고 밑으로 위로 야생동물이 다닐 수 있도록 마련해야 됩니다. 도로를 만들 때. 그리고 옥상에 또 정원을 마련해가 도시에 그 녹색화시키는 그런 작업도 필요하고 이 생태도시의 일종이죠.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우리가 항상 끊임없이 연구를 하고 개선할 때 우리 환경이 좋아지고 그 몫이 전부 우리 학생들의 또 몫이기도 합니다. 우리 자신의 몫이고 해서 환경을 소중히 하고 모두 건강하게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을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오늘 수업 한번 마지막으로 마음속에 한번 중요한 거 정리해보고 다음 수업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어요. 감사합니다.